여러분은 지금까지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위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삶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해하고 자유롭고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죠. 바라는 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은 한 단어로 욕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산다면 행복하고 자유롭고 충만해집니다. 저자는 자기 삶의 동력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욕망에서 힘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만약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 욕망을 회복하면 되니까요.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산다는 건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나의 욕망을 알아주고 그것을 조금씩 행동하는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문장으로 생각의 힘을 축적해가는 제인톤입니다. 우리는 좋은 문장의 기운으로 좋은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생각의 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 마음 가는 대로 해야 후회가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내 소중한 인생인데 해야 할 일만 하다가 나중에 변명하기도 후회하기도 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야겠죠? 나의 욕망이 실현되어야 제가 행복하고요. 그래서 저의 욕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는 해야 하는 것, 바람직한 것, 좋아 보이는 것 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더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더 잘 살아가게 된 것 같지도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삶의 방향키를 돌려 자유롭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후회 없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저처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살리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첫째,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둘째,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욕망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셋째, 욕망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책에서 욕망에 관한 좋은 문장을 나누면서 덧붙여 저의 생각까지 함께 나눌게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해야 하는 일을 해서 우리는 더 행복한가요? 바람직한 일을 해서 우리는 더 자유롭나요? 그럴듯한 일을 해서 우리는 더 자주 웃고 있나요? 대답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바로 우리는 내가 아닌 타인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타인의 욕망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나의 욕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타인의 욕망을 따라가면 내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바람직한 것보다는 바라는 것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해야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겠죠. 나는 타인의 욕망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보통 우리는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 집단의 다수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생각들은 사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생각들이에요. 다수의 욕망이 합쳐진 생각들이지 내가 바라는 하나의 욕망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대로 살아간들 행복하지 않은 거죠. 다수가 가지는 생각들의 결은 의무적인 성격의 특징을 가져요. 해야만 하는 것, 세상에서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하면 좋아 보이는 것인 거죠. 이것은 세상이, 집단이, 그리고 다수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나는 없어요. 그렇게 남들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의 욕망이 가려져서 내가 바라는 욕망의 삶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단 속에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눈치가 보일 때가 많죠. 물론 집단 생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단 속에만 계속 머물다 보면 나의 욕망인지 타인의 욕망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타인의 욕망이 내 욕망인 줄 알고 행동하게 될 수도 있고요. 책에서는 집단 속의 개인의 행동을 자기 욕망의 집단의 체계를 뚫고 나오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오래 크게 즐깁니다. 책의 내용을 불러오면 저자는 대학원에서 학생들 면접을 보는데 보통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대학원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나요? 육아 철학이요. 왜 육아 철학을 공부하고 싶나요? 한국의 도덕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도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대답에는 사명감만 있을 뿐 정작 본인이 빠져 있다고 해요. 그렇게 자기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는 거죠. 다른 학생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도덕경을 읽을 때가 제일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저자는 그때 그 학생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사회를, 국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발성으로 비롯된 태도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기간 내내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행복이 그에게 열정을 제공할 것이고, 그 열정이 창의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정말로 공부하다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내가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빌 게이츠도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확실히 자신만의 욕망에만 집중했어요. 자기만의 고유하고 비밀스러운 힘을 따르면서 살아갔는데 그 결과물이 성공이었던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며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로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욕망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화할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즉, 자기 인생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책에서는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자기가 끌고 가는 사람한테는 카리스마가 생기고 향기가 난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니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그 자유로움에서 느끼는 행복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욕망이 이끄는 삶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한다. 자기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다. 사회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소외시키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결국 부조화스럽고 비틀어진다.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자기의 것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하는 일을 즐길 수 있다. 즐길 수 있어야 또 잘할 수 있다. 사람은 바람직한 것보다는 바라는 일을 할 때가 해야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꾸준히 동기부여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책에서는 모두가 멋대로 한다면 곧바로 도덕적 혼란의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걱정하겠지만 노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외려 멋대로 해야 제대로 될 뿐만 아니라 멋대로 해야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 해야 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바람직한 것, 이런 것들은 삶을 살아가며 해야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욕망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들이 참 많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면 나의 욕망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들을 만날 것이고, 지금은 바빠서 일이 많아서 욕망대로 할 수 없다고 해도 욕망의 임계치가 넘는 순간 분명히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용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명확히 모르겠다면 오늘부터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보세요. 책에서는 살아있는 욕망과 질문하는 힘이 있어야 자신만의 장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의 욕망을 들여다볼 때.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봤는데,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제 욕망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좋은 문장을 필사하고 정리하고 좋은 문장을 전달하는 것이 그 욕망의 저를 유튜버의 삶까지 인도해 준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읽은 좋은 문장을 저와 결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로서 전달하는 기쁨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옷을 디자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옷을 정말 좋아해서 직접 디자인을 하고 그 옷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을 좋아해요. 지금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틈틈이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제 욕망대로 하고 있는 이 두 가지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일을 할 때 몸은 힘들어도 정말 뿌듯하고 좋아요.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결정한 게 하나 있는데, 일단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좋아해서 하는 것은 꾸준히 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에 좋은 문장을 소개하는 일도 옷을 디자인하는 일도 결과값에 개의치 않고 꾸준히 하려고요. 뭐든 임계치가 닿을 때까지는 해봐야 그때서야 아는 거잖아요. 저의 경우 좋아하는 것, 욕망대로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점은 제 마음이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제가 좋아해서 하는 행동을 보고 왜 그걸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그거면 충분한데?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영상을 만드는 일도 좋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게 저의 기쁨이고 자부심인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제 자신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욕망일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아니까 욕망대로 살아가면 후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저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욕망은 무엇인가요? 정말 좋아해서 그것을 참을 수 없을 크기의 욕망이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귀차니즘도 능력도 뛰어넘을 만큼 커서 하는 게 더 쉬운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그 욕망을 풀어내기에 너무 버거워서 욕망으로만 남기고 싶을 때에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욕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욕망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인톤이었습니다. 눈앞의 점은 충실하게, 인생 긴 선은 자유롭게. 오늘 하루도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